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이제는 3000p 자신감 넘치는 코스피. 예, 3년 5개월 만에 2,900토를 넘어서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인덱스가 24만 원, 하나솔루션이 23%. 예,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시총도 뭐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의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죠. 오늘을 잘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보다시피 코스닥에 더 많이 매수가 유입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벌써 한 900선은 가야 코스피 올라간 정도의 따라감이 있을 텐데, 예, 코스피는 벌써 3000이 넘어가는 2900까지 좀 나와서 고 3000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보다시피 예, 상당히 좀 저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가장 큰 원인은 과거에 주도주였던 2차 전지의 부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요. 그렇지만 오늘 보다시피 지수가 오늘 2% 올랐거든요.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에 있고 많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알테오젠이 이렇게 매수하다가 막판에 그냥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알테오젠이 공매도 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특허 문제가 좀 잠잠해진다 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스닥 상승의 주역은 알테오젠을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야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알테오젠이 지금 시점이 40만 원을 넘어서면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알테오젠의 매수인데요. 여기 이제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수출이 터질 때마다 올랐다가 다시 셀온, 올랐다가 셀온. 예, 이번에도 추가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과 또 특허 문제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매도했던 외국인들이 환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만 원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 고점이 45만 9,500원인데 이번에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요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늘 이렇게 기술 수출이 나왔을 때 슈팅이 나와서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에 기술 수출이 나와서 고점을 찍는다고 하면 또 고민을 해봐야 돼요. 또 이렇게 오랜 시간 조정 받을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다른다. 이번에는 달라서 50만 원, 60만 원으로 갈 수 있느냐? 요거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패턴이 좀 매수를 쭉 했다가도 언제든지 다시 악재 호재가 나오면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기술 수출이 나와서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과연 이렇게 다시 셀온이 나올 건지 요거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10월 달에 SC 제형이 이제 판매가 되고, 그리고 이게 본격적인 실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4,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판매 런닝 게이트죠. 그래서 판매 로열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년씩 계속 증가하는, 최소 50%에서 100%씩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렇게 박스권에 갇히겠느냐,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또 셀온이 나올 수 있다. 추가 기술 추출이 나오면 올랐다가 또 셀온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주춤할 거예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틀림없이 60만 원이 넘어서 뭐 거의 90만 원, 100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렇게 문제는 요거를 견뎌야 된다는 거. 요게 이제 환장할 노릇이죠. 좀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요때랑 또 틀린 게, 아시겠지만 요때는 뭐 계엄도 있었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이제 어려웠을 때, 이럴 때 또 3월 달에 공매도 재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수급이 안전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시장이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의 시가총액 1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요때 환경보다는 지금 환경이 상당히 좋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이런 불안한 정국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뚫고 나가서 외국인 순매수로 전환되면 의외로 여기서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후자가 나올 때 뭐 절반이 됐든 3분의 1이 됐든 간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는 좀 추이를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좀 상황을 보고 또 수급을 보고 내용을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외국인들이 오늘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거 보면 기술 수출이 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냥 저기 수치로만 보면 오늘 금액으로 여기 740억입니다. 740억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엄청나게 들어오죠. 보다시피 여기가 1390억, 1400억 정도 매도했는데 지금 플러스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600억 정도의 매수가 유입이 됐으니까 뭐 일주일도 아니고 뭐 이 정도에서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인데요. 알테오젠이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옛날에 많이 될 때는 10만 주씩, 5만 주씩 이렇게 공매도를 쳤었는데 오늘은 뭐 9,000주밖에 안 친 거 보니까 공매도가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다 할 정도로 수급이 완전히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유입이 될 거예요. 보니까 오전에는 좀 주춤해요. 오전에는 주춤하다가 오후 1시나 뭐 좀 넘어서부터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조금 흔들다가 여러분들이 좀 괴롭히다가 여기 다시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들 물량이 계속 뺏기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늘도 19만 주 매도를 했죠. 금액으로는 8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개인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기간별로만 보도 40억 금액으로 1800억 엄청나게 개인들은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에서 40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밀려버리고 또 올라갔다가 밀려버리고 요거에 반복하니까 이번에 40만 원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도 곧 순매수로 전환이 될 거고 기관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수급은 상당히 좀 괜찮을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상승 때 주도를 알테오젠이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주봉으로 볼게요. 코스닥 시장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기준으로 단순히 거래소만 비교한다 그러면 한 950이나 아니면 최소 900포인트 정도는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아직도 지금 올랐다고 해도 76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키 맞추기. 코스피는 뭐 벌써 여기 고점을 뚫었잖아요. 3000 해봐야 뭐 100포인트니까 조금만 올라도 뭐 3포인트만 올라도 바로 3000포인트가 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못 올랐잖아요. 2022년, 23년도 미국 시장은 뭐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우리는 뭐 거의 못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은 나스닥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일본 증시도 뭐 계속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초입입니다. 초입.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초입이에요. 물론 여기서 올랐으니까 조정은 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3천을 넘어서 이 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울분의 그 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따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바이앤 홀드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한국 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보통 대통령들이 한국 거래소를 방문하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도 이명박 대통령부터 뭐 많은 대통령들이 거래소에 방문합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코스피 5,000포인트를 달성하겠다라고 확인. 그러니까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니까 여러분 믿고 따라오세요 하는 의도로 이제 하는 건데 늘 이제 대통령들이 취임하면 코스피 3,000을 보낸다, 4,000을 보낸다, 5,000을 보낸다 얘기는 합니다. 이건 달성이 될지 안 될지는 좀 더 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제 뭐 변화를 많이 주고 있어요. 불공정의 거래를 한다. 그러면 바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작전 하나 걸리면 바로 패가 망신을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작전 세력들이 꽤 있거든요. 상당히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개미들이 거의 당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는 못 사고 이렇게 됐을 때 사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돼갖고 다 손해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개미들 꼬셔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한번 걸리면 뭐 안 봐주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리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건전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주식, 부동산의 버금가는 국민 재테크 수단, 요게 참 중요한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60에서 거의 한 80%까지 얘기도 있고, 80% 정도가, 글씨가 안 써지네, 한 70% 잡읍시다. 70% 정도가 주식시장과 관련된 펀드나 ETF에 가입을 해서 노후 대책을 하고, 워낙 올라가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중간에 흔들려도 또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만히 그냥 ETF만 사도 노후가 보장되는, 이게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금융 자산이 많아요, 부동산 자산보다. 물론 부동산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부동산으로는 이제 크게 못 벌고, 주식으로,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많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식으로 부동산 버금가는 국민 재테크 수단을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당으로 생활비하고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주식시장 정상화, 배당 활성화, 국민 자산 증대. 그럼 뭐가 될까요? 바로 소비가 또 나올 거 아닌가, 소비. 그죠? 이래저래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에 옛날에도 보면 우리가 IMF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김대중 정부가 바로 코스닥 시장 만들어서 주식시장 엄청나게 올려서 소비 활성화했고, 그 다음에 주 5일제를 정착화시켰고, 그 다음에 카드 대란이 왜 났습니까? 카드를 무분별하게 발해서 소비를 일으켜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나중에 카드 대란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증시를 올리는 게 소비를 올리는데 가장 빠르기 때문에 모든 정권이 거래소 방문을 하고 이렇게 주식에 투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해외 투자가들, 우리로 따지면은 서학개미들이죠. 서학개미들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약 20%포인트를 더 매기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마 서학개미들은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달러 환율이 앞으로 강세가 될 확률이 높고, 거기에 플러스 20%의 세금까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수익 나가지고는 이익이 안 나는 그런 구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서학개미들이 바로 국내로 돌아온다라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25조에서 30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자금이 밖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로 유턴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우리나라의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시장은 안정적인 상승을 한다. 거기에 또 상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죠. 그래서 이래저래 주식에 상당히 부양할 수 있는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새 정부가 들어오면 누가 됐든 간에 증시 부양책을 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월 이후에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시장이 앞으로 나빠지지 않으니까 많이 올랐네,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이 만약에 시세도 잘 모르겠지만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꼼짝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긴 한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좋은 주식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는 사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알테오전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단타 치는 분들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테마주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라 차라리 좀 안 움직인 거나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거를 사서, 예를 들어서 PBR이 좀 떨어지는 거, 저 PBR 정도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PBR 정상화만 돼도 최소 2배는 올라요. 지금도 2배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쳐다도 안 봤던 그런 LG나 SK나 이런 것들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정해서 갖고 계시면 배당도 주고 또 시세도 올라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너무 단타에 익숙했던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런 걸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겁니다. 없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 생기기 때문에
된다라면 생각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상당히 건전해지면서 안정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한증권에서 나타난 네 가지 유형의 이런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뭐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뭐 PBR이 0.5배 미만이고 자사주의 비중이 10% 이상 된 종목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뭐 상당히 여러분들이 알만한 종목들이 많아요. 뭐 SK, 롯데, 도모석유화학, KCC, 뭐 현대해상, CJ 대한통운 많이 있죠. 삼천리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배당이 이제 그렇게 많이 알았던 종목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배당이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리고 자산 재평가, 자산을 재평가를 해서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이제 워낙 저 PBR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를 좀 자산 재평가하면은 자산이 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PBR도 관련해서 좀 재평가할 수 있다라는 종목들, 자산이 많은 기업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또 이거죠.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된다라는 제도화가 되면 경영권의 위협이 되는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비율이 너무 높아요. 보시면 인포바인 같은 경우나 신영증권은 50%가 넘어갑니다. 자사주 비중이. 대주주가 뭐 20%밖에 안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소각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경영권 위험 리스크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대신증권도 있고 벽산, 구국증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호통방에서 요거를 레포트를 올려드린 겁니다. 넥스트 거래에서 지금 아난티가 한 7% 정도 올라가고 있죠. 제가 아난티도 엄청 말씀드렸고, 지금 뭐 송방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짐 로저스 터지는 순간 이거는 또 엄청나게 간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 대북 확성기 요거 얘기가 나왔어요. 확성기를 전면 중단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면서 또 다시 한번 대북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꾸준히 연말 때부터 계속 뭐 봄에도 말씀드렸고 대북주 정권 바뀌면 대북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는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한번 붙으면 이 정도도 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거의 40% 넘게 수익 났죠. 그래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있으라고요. 이렇게 갖고 있어서 가만히 내비두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작게 먹고 뭐 10% 먹고 팔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는 주식 지금 당장 안 움직여도 되니까 그런 주식을 사가지고 먹을 때까지 100개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자산이 늘어나고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지금 도래하고 있으니까 내 주식이 왜 안 움직이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돌아가면서 움직여요. 이거 팔고 저리 팔고 팔면 올라가고 사면 떨어지고 계속 그럴 겁니다. 종합지수는 3,000을 넘어서 3,500이 가도 내 주식은 사면 빠지고 팔면 올라가고 계속 이럴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회사의 내용을 좀 보고 이게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를 해서 성장성이 없으면 잘라버리고 있는 주식에다가 좀 더 비중을 실어서 가만히 가져가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처럼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아마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면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많이 뭐 움직였네. 그렇지만 아직도 PBR이 0.3배밖에 안 돼요. 코오롱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지만 이런 것들이 0.6배 가면 더블 아닙니까 이거? 이거 지금도 싸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움직인다고 뭐 올랐다가 안 움직인다고 해서 무섭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PBR 믿고 사면 해서 0.6배 이상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이럴 수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 주식을 좀 주목하시고 투자하시고 배팅하셔야 됩니다. 지금 2차전지 몰려가지고 이거 오도 가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꽤 많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거는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2차전지로 지금 손실이 보고 있는데 이거 그냥 2차전지 뭐 캐즘이라고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올라가지 뭐 2차전지나 이런 거에 물려가지고 꼼짝달싹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번 뭐 바람은 불 수 있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지금 시장의 변화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고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좀 시대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종목을 찾고 모니터링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고, 사실 제가 이 소통방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그죠? 예, 저기 엔더빌리스도 그랬고, APR도 그렇고, 펩트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옛날 삼양식품도 20만 원대 매매했죠.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렇게 나의 나름대로 연구했는데 이 시차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올라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려면 그런 주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고 계셨던 분들이 결국에는 뭐 2배, 3배씩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죠. 제가 19만 원부터 사가지고 벌써 40만 원 넘었으니까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 거 1년에 하나만 먹어도 여러분들이 한 5년만 해도 자산이 엄청나게 불어집니다. 이런 거를 지금부터라도 단타에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5년 정도, 10년 정도 그렇게 꾸준히 1년에 내가 20에서 많게는 한 50% 정도만 수익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기간 뭐 3년, 5년, 10년 만나면 자기가 노후에 엄청난 자금을 보유하고 좀 편안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요거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1년 단위로도 받고 있지 않고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한 잔 커피값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8283-5540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관리자가 안내 문자가 갈 겁니다. 그들이 또 여기 뭐 주필승을 사칭하는 세력들이 꽤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금액도 일부러 오픈하고 저렴한 가격, 이 가격으로는 절대 사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칭을 못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께 요거를 혜택하는 그런 마인드로 평생 운영하겠다라는, 제가 증권사에 있으면서 운영했던 방법 그대로 돈을 벌어들였던 그대로 여기 소통방에서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타 위로 매매했던 샀다 팔았다 이런 분들은 돈 못 벌어요. 이런 장에서는 앞으로 5년 10년 꾸준하게 돈을 벌려면 좀 유망한 종목들을 사서 당장 안 움직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트로 갖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알아서 올라갈 겁니다. 그런 시장이 오고 있어요. 그거를 못 느끼시는 분은 이번에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5,000포인트 가도 수익 못 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은 수익 못 내지만 지금 꾸준히 뭐 2배, 3배 가도 안 팔고 있던 분들이 뭐 5배씩 먹는 이런 시장이 곧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그걸 꼭 깨우치시는 분, 그리고 제가 소통방에서 계속 일깨워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재밌어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는 순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주변 환경이 상당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코스피 5천 시대를 넘어서 7천만 포인트 가는 우리도 한번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처음 시행하는 제도,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 처음으로 출시되는 상법 개정안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 돼서 지금이 정말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해서 좋은 주식을 오래 갖고 있던 분들만이 나중에 5년 10년 보시면 엄청난 자산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소통방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